엄마, 왜 저를 그 사람과 결혼시켰어요? 69살 박영숙은 온몸이 떨리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런 꿈을 꾼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인지 집안일을 하면서인지 아니면 잠자리에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군은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너였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서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혼자서 딸을 키워냈죠. 남편은 은정이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영수에게는 딸이 전부였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딸의 도시락을 싸주고 밟는 게까지 파마와 염색으로 손이 갈라져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딸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영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정말 현려했어요. 연여 8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죠.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은정이가 강민수를 만난 건 민수는 71살의 건축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영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를 정말 소중히 평생 울리는 일 없도록 하겠어요. 민수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영수는 안심했어요.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을 뿐 형제나 친척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친구들만 몇 명 초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쓸쓸하겠구나. 영수군은 오히려 민수를 더 안쓰럽게 여겼어요. 자신이 친아들처럼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2023년 3월 10일에 올렸습니다. 그날 영수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은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영수군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당연하지, 민수 씨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데 걱정 마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은정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행복해야 할 신부가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결혼 후 석 달 정도는 평온했습니다. 민수와 은정이는 강남의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영수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며 흐뭇했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부터 은정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만날 때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은정아, 어디 아픈 데 없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은정이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엄마는 알 수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딸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더 이상한 건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께 예의를 지키던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영수군이 반찬을 가져다 줘도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은정이도 시집은 몸인데 독립할 시간을 줘야죠. 민수의 말에 영수군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사위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정이가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휴일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영수가 빨리 은정이한테 가봐. 위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잠에서 깨자마자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정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빨리. 응급실로 달려간 영수는 본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은정이가. 영수는 딸의 시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혼자 키운 딸이, 자신의 전부였던 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렸다니. 민수는 사고 경위를 설명했어요. 그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으로 피서를 갔다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혼자 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뛰어들어서 구조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은정이는 수영을 꽤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 다녔고 대학교 때는 수영 동아리 활동도 했을 정도였어요. 민수야, 은정이가 정말 혼자 들어간 거야? 네, 어머니. 저는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영수는 더 묻지 못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영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신경 쓸 수도 없었죠. 장례식장에는 은정이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정이가 정말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걔는 수영을 그렇게 잘했는데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영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화장 대신 매장을 선택한 것도 민수였어요. 어머니, 은정이를 땅에 묻어주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위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묘지에 은정이를 모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영수는 매일같이 딸의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김밥을 해왔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장례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은정이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목 주변에 검붉은 자국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저거 그래요. 저 정말 억울해요. 은정이는 울면서 영수에게 매달렸어요. 저 스스로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를. 그 말을 하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수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하고 반복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서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 젖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은정아, 넌.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은정이를 위해 차려놓던 제사상의 음식들이 흔들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밤새 누군가 건드린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은정이가 좋아했던
튀김은 한 개씩 없어지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은정이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사용했던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는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난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베개에서는 은정이가 즐겼던 샴푸 냄새가 났어요. 파츠. 은정아, 정말 내가 온 거니? 영숙은 딸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딸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 나타나는 걸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은정의 꿈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그리우신 마음 때문일 거예요. 저도 가끔 은정이 꿈을 꿔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석 달이 지나도록 이상한 꿈은 계속되었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귀해한 현상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에게 물어물어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혹시라도 은정이가 정말로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딸분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네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손의 영화 할머니라고 불리는 무속이의 말에 박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영화 할머니를 찾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마포구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물어물어 겨우 주소를 알아낸 거죠. 저기 영화 할머니 집이야. 그런데 함부로 찾아가면 안 봐줘.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가야 해. 김치를 팔던 시장 아주머니가 귀팀의 중말이었어요. 영화 할머니가 사는 곳은 생각과 달리 깔끔한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인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무복을 기대했는데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의 속내를 꽤 들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올 줄을 딸분이 저한테 먼저 왔어요. 사흘 전부터 계속 나타나서 엄마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놀랐어요. 은정이가 무당한 데까지 나타났다니. 들어와 보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거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한쪽 벽에는 신이들이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고 곳곳에 향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차부터 드세요. 마음을 차분히 하셔야 해요. 영화 할머니가 내어준 차는 특별한 향이 났어요. 한복은 마시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40여 년간 이 일해왔지만 이렇게 간절한 혼은 처음 봐요. 딸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영화 할머니는 차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어요. 은정이가 정말 저한테 나타난 건가요? 그럼요. 매일 밤 30쯤 되면 나타나서 울면서 호소해요. 자기 엄마를 도와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실이요? 영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딸분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해를 당한 거죠. 영숙은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민수가 아직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딸분이 계속 배신 거짓말 믿었는 대로는 말을 반복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했다는 뜻이겠죠. 영화 할머니는 향을 피우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딸분 목에 선명한 자국이 있어요. 손가락 자국 같은데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에요. 목을 조른 자국이요? 영숙은 꿈에서 본 은정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봤던 검붉은 자국들이 정말 그런 거였던 거군요. 네,
그리고 딸분이 자꾸 뱀 같은 놈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뱀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뱀 같은 놈이요? 음영하고 교활한 사람을 뱀에 비유하잖아요. 아마 딸분을 배신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등골이 선을 해줬어요. 혹시 민수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그럼 정말로 우리 은정이가 살해당한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면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해요. 영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딸분의 무덤을 직접 가봐야겠어요. 혼이 머무는 곳에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틀 후 영수군은 영화 할머니와 함께 은정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주의 공원 묘지는 평소보다 신연스러워 보였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딸분 무덤이군요. 영화 할머니는 묘비를 살펴보며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탐정 같았습니다. 묘비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영화 할머니가 무덤 뒤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발자국들 최근에 여러 번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데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 말고 누가 은정이 무덤을 찾는다는 걸까요? 혹시 사위분이 자주 오나요? 아니에요. 민수는 장례 이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바쁘다면서 영화 할머니는 무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무덤 흙이 다른 곳과 완전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이건 마치 영화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흙을 만져봤어요. 마치 누군가 파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아요.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도굴꾼이라도 다녀간 건가요? 하지만 은정이와 함께 묻을 만한 귀중품은 없었는데 그런데 왜 누군가 우리 은정이 무덤을 팔까요? 그게 문제예요. 보통 도굴꾼들은 귀중품이 있는 무덤만 파거든요. 그런데 딸분 무덤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영화 할머니는 더 주의 깊게 무덤 주변을 살펴봤어요. 어머니, 여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무덤 옆쪽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어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이 구멍들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긴 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주변이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딸분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영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은정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영숙이 무덤에 대고 간절히 말하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근처 나무님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뭔가에 깊이 집중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분이 뭔가 말하려고 해요. 뭐라고 해요? 계속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누군가 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할머니는 더 집중하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 정말로 네,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목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이상해요. 딸분이 자꾸 범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범 같은 놈, 범처럼 차가운 놈이라고. 범이, 네. 그리고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라는 말도 계속 반복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할머니, 그럼 정말로 민수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사이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근처 풀숲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기 뭔가 있어요. 영숙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 범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범이에요. 괜찮아요. 이 범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영어 할머니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이 범, 딸 분이 보낸 신일 수도 있어요. 범은 예로부터 영혼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검은 범은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영숙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범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딸분이 범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건지도 모르죠. 범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확실해요. 딸분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영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무덤을 열어봐야 해요. 뭐라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딸의 무덤을 파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딸분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죽었는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우리가 발견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어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딸의 무덤을 파본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딸분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당을 만난 이야기는 숨기고 은정이 사고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그날 정말 자세한 상황을 다시 말해줄 수 있어. 엄마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마음 이해해오라며 다정하게 설명해줬을 텐데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 우리 은정이가 정말 혼자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 은정이가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는데 대학교 때는 수영 동아리도 했잖아.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자연 계곡에서는 위험해요. 물살이 세고 깊이를 알 수 없다고요. 그래도 그만 물어보세요. 저도 힘들어요. 민수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수군은 수화기를 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장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넬 텐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또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새벽에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예요. 누구지? 무서워서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현관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은정이 영정사진 앞에 차려놓은 제사상이었어요.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던 음식들이 모두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특히 은정이가 좋아했던 떡볶이는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먹은 것처럼 개수가 줄어 있었어요. 악순난 은정이가 온 거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엄마가 진실을 발견할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오후 영숙은 다시 영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민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만약 정말 딸분을 해친 게 사위라면 당연히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죠? 증거도 없는데 영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사위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결혼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빚은 없었는지, 다른 여자는 없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이분은 사설 탐정 일을 해요. 사위분의 과거를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틀 후 사설 탐정의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결혼 전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간호사였는데 민수가 은정이와 결혼한다고 하자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가 결혼 직전까지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딸의 평소 서명과 달랐거든요. 이것 위조된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가 처음부터 딸을 속이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새벽 4시쯤 또 다시 은정이의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고 무서웠습니다. 엄마 저 속았어요. 그 범 같은 놈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은정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챘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났어? 그놈이 저를 죽였어요. 목을 졸라서 은정이가 목을 움켜주며 괴로워했어요. 목 주변의 검은 자국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복수해주세요. 그 범 같은 놈을 용서하지 마세요. 은정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은정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덤을 파보세요. 그럼 증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증거? 제목에 있어요. 은정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뱀을 조심하세요. 진짜 뱀을 조심해요. 잠에서 깬 영숙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실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영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해봅시다. 우리 은정이 무덤을 열어봅시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열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민수의 정체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영어 할머니는 파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학적 허가부터 시작해서 신뢰할 만한 인부들 섭외까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사위분께 미리 말씀드릴 건가요? 아니에요. 민수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몰래 해야죠. 그럼 더 조심해야 해요. 사위분이 눈치채면 방해할 수도 있거든. 영어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파묘를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파묘일을 이틀 앞둔 밤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집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현관문 앞 화분이 움직여 있었고 우편함도 뒤져진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집 주변에서 뱀을 목격한 거예요. 검은 뱀 한 마리가 집 담장 위에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 뱀이 경고하는 건가? 영숙은 은정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뱀을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이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를 챘을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은정이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 뱀 같은 놈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파묘 전날 밤 영숙은 마지막으로 은정이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은정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최선을 다해준 거 아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은정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그 뱀 같은 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딸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어머니, 이건 살인이에요. 영어 할머니의 외침에 박영숙은 딸의 관합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파묘 당일인 10월 15일 새벽,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시간을 기다렸어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오늘 일어날 일을 알고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6시 영화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인부들이 7시에 도착해요. 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온 거 후회하지 마세요. 딸 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영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40여 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정말 조심하세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검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큰 뱀암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을 해치려고 하더라고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등골이 선을 해줬어요. 은정이가 계속 뱀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사위분이 오늘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7시 정각 영화 할머니와 인부 3명이 도착했어요. 모두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수도 적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괜찮으시죠? 인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해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묘지로 가는 길에 영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파묘를 할 때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말씀이세요? 혼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딸 분처럼 강한 한을 품고 있는 경우에는 영화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파주 공원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어요. 평소와 달리 묘지 전체가 의심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성류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은정이의 무덤 앞에서 선영숙은 무릎을 꿇고 딸에게 말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왔어. 오늘 진실을 발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차가운 묘비에 손을 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할머니는 무덤 주변에 점화의식을 위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첫 삽을 뜰 때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넘게 딸이 평안히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곳을 파헤치는 일이었거든요. 삽질이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지? 인부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쳤어요. 흙 속에서 이상한 것이 나온 거예요. 뱀이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관이 나타나기도 전에 검은 백임 한 마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버임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무덤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이상하네요. 보통 배인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인부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영화 할머니는 버임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이 배임은 딸분이 보낸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무덤을 지킨다고요? 네, 누군가 또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 할까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전에도 이 무덤을 봤다는 말인가요? 검은 배임은 사람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배임이 사라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임이 무덤 한쪽을 계속 바라보며 혀를 날름거리는 거예요. 저기를 보라는 건가? 영화 할머니가 배임이 바라보는 방향을 확인해 봤어요. 그곳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어요. 이 구멍들 뭔가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부 중 한 명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작은 비닐봉지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는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열어보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은정의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은정이 쓴 글씨예요. 편지는 물에 젖어서 흐려졌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찾아주세요. 민수가 이상해요.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큰 보험을 들었는데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무서워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은정이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영숙은 딸의 편지를 붙잡고 울었어요. 은정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딸이 사위의 정체를 알아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영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편지가 왜 여기 묻혀 있을까요? 은정이가 미리 숨겨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하고 다시 묻은 것 같아요. 아마 사위가 그때 또 다른 병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하얀 벼이었습니다. 검은 벼와 하얀 벼가 서로 얽히며 무덤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 벼가 함께 나타났네요. 이건 매우 특별한 신호예요. 영화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보통 검은 벼는 복수를, 하얀 벼는 정화를 의미해요. 딸이 복수를 원하지만 동시에 정화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두 마리 벼는 무덤을 세 바퀴 돌더니 서로 얽힌 채로 근처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사명을 완수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관을 들어 올릴 차례예요. 1시간 후 드디어 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관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누가 열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의 뚜껑 부분에 인위적으로 열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이 선명했어요. 모질도 원래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쳤던 거군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누가 딸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렸단 말인가? 관을 열어봅시다. 관을 연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은정의 시신은 원래 위치에서 많이 이동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것저것 뒤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정의 목 부분이었어요. 목표 주변에 명확한 손상 흔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살인이에요. 영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표가 부러져 있어요. 이건 목을 강하게 조른 흔적이에요. 영숙은 딸의 시신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로 민수가 은정이를 목 졸라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영화 할머니는 관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원래 딸 분과 함께 매장했던 것들이 없어요. 결혼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어요. 그것들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사위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살인 후에 증거를 없애려고 무덤을 다시 판 것 같아요.
명월 할머니는 관 바닥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종이에는 민수의 필체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글씨가 흐려서 읽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보험금만 받으면 이 쪽지가 왜 관 안에 있을까요? 아마 사위분이 무덤을 팔 때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꾸미려다가 실수한 거죠. 영화 할머니의 분석에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 민수가 계획적으로 딸을 죽이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인부 중 한 명이 관여해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도 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벼는 죽어 있네요. 죽은 범을 자세히 보니 독에 중독된 것 같았어요. 몸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범은 독살당한 것 같네요. 누군가 일부러 독을 준 거예요. 영화 할머니는 죽은 범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도 사위분이 지실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범이 무덤을 지키는 걸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주변 나뭇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딸분이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무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영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걱정하지 마. 영숙이 딸에게 말하자. 바람이 점점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 밑바닥에서 은정의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휴대폰이 왜 여기 있죠? 사고 당시에 물에 빠졌다면서요? 영화 할머니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물에 젖어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카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복구해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관 모서리에 작은 녹음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영화 할머니가 녹음기를 떼어내고 재생해 봤어요. 처음에는 자음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왜 이래? 왜 갑자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목소리였어.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미안하지만 죽어야겠어. 안 돼, 민수야. 살려줘. 은정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후에는 무서운 소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목을 조르는 소리, 은정이 괴로워하는 신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서운 정적. 이 녹음기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아마 D분이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녹음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관 안에 숨겨둔 거죠.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딸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걸로 사위를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관 바닥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민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은정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새 삶을 살고 싶었다. 용서해달라. 편지 끝에는 이상한 내용이 더 있었어요. 무덤을 다시 파서 증거들을 제거했다. 이제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거다. 이 편지도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위분이 증거 인멸하러 왔을 때 당황해서 실수한 거죠. 영화 할머니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사위분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 무덤 훼손까지. 그때 갑자기 무덤 주변에서 또 다른 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벼들이 10여 마리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인부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영화 할머니는 오히려 신기해하며 벼들을 관찰했어요. 이 벼들은 딸분의 편이에요. 진실이 밝혀진 걸 축하하러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벼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벼마미가 영수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저 벼미 고마워한다는 표시예요. 딸분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벼들은 한참 동안 무덤 주위를 돌다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마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영화 할머니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편지, 녹음기, 휴대폰, 그리고 시신의 상태까지. 이제 사회부를 완전히 고발할 수 있어요. 영수군은 딸의 관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그 변음 같은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관을 다시 닫기 전에 영수군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했어. 그때 또 한 번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영수군은 영화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민수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를 뻔했어요. 천만에요. 딸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차 안에서 영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분이 이런 증거들이 나온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 범죄를 꾸미려던 사람이 증거가 드러나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영화 할머니의 경고에 영수군은 긴장했어요. 정말 민수가 위험한 짓을 할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특히 이 녹음 기능이 결정적이에요. 언제쯤 민수를 체포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영수군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민수가 처벌받을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영수군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고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집을 뒤진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거실 벽에 쓰여진 글씨였어요. 진실을 덮으려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하지만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민수의 글씨였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급하게 영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민수가 왔다 갔어요. 집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어머니, 지금 즉시 집을 나오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둘 다 죽어야겠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거든.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보이는 사위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었고 은정의 사진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거실 벽에 피로 쓰인 메시지였어요. 모든 걸 알아버렸구나. 하지만 나 혼자 지옥에 갈 순 없다. 은정에도 어머니도 함께 가야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민수가 벌써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영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라고요?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민수는 비웃으며 칼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무덤을 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증거들을 찾아놨다면서요? 민수야, 너 정말 우리 은정이를.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내가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요. 만족해요. 영숙은 직접 듣는 고백에 무릎이 꺾였어요. 그동안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왜 우리 은정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사랑이라고요? 난 처음부터 은정이를 사랑한 적 없어. 민수는 맹소적으로 웃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칼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요. 그럼 왜 결혼을? 돈이요, 돈. 은정의 아버지가 금방 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미용실로 꽤 벌어들이시고 무엇보다 은정이가 순진해서 속이기 쉬웠어요. 민수의 말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딸이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은정이가 내 정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데 결혼하고 석 달 후쯤이요. 은정이가 내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봤대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품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은정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내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사설 탐정을, 그리고 내가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것, 빚이 엄청나다는 것, 심지어 은정이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것까지 다 알아냈어요. 영숙은 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절망감. 그래서 은정이가 이혼하려고 했구나. 맞아요. 그날 계곡에 간 것도 이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수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요. 은정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해줘라고. 그래서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요. 이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은정이가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 입막음도 해야 했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민수는 잠시 멈춰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은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어. 당신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목을 졸랐어요. 은정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마치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은정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슬퍼서 미안하다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마지막까지 엄마 걱정을 하고 나서 계곡에 버렸어요.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 범죄는 아니었군요. 은정이가 녹음기를 숨겨놨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무덤을 팠구나. 네, 장례 후 한 달쯤 지나서 봤어요. 혹시 증거가 있을까 봐. 민수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밖을 내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관 안에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정이가 미리 써놓은 편지도. 그것들을 왜 그냥 두고 왔어? 없애려고 했는데 갑자기 벼들이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어요. 몇십 마리씩 우글거리면서 저를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도망쳤어요. 벼들이? 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녀요. 집에도 나타나고 회사에도 나타나고. 민수는 소름 끼친다는 듯이
몸을 떨었어요. 특히 검은 범 한 마리가 있는데 그놈이 계속 저를 노려봐요. 마치 복수하려는 것처럼 영숙은 은정이가 보낸 신호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딸이 벼들을 통해 민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어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어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침착하게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강민수군요. 당신은 누구예요? 민수가 칼을 들고 위협했지만 영어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은정이가 보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은정이가 계속 나타나서 부탁하더라고요. 엄마를 지켜달라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영어 할머니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악몽을 계속 꾸고 있고 어떻게 은정이가 매일 밤 당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혹수 알아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매일 밤 은정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밤들도 은정이가 보낸 거예요. 당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라고. 말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하필 밴들이 당신만 따라다니는지. 영어 할머니는 민수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은정이가 당신을 밴으로 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밴드를 보내고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스락 바스락 뭔가 기억나는 소리였습니다. 저거 좀 들어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밴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 할머니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왔네요. 뭐가 많이 왔어요? 영숙도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 마당과 골목이 온통 밴들로 가득했거든요. 그곳 작은 밴들이 수십 마리씩 몰려와서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검은 뱀만 마리가 현관문 앞에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민수는 완전히 팬립 상태에 빠졌어요. 칼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군대예요. 영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딸분이 모든 밴드를 불러 모아서 당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뱀이 사람을 심판한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는 법이죠. 그때 집 안으로도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하얀 뱀이었는데 천천히 은정이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저 하얀 뱀은 은정이 자신이에요. 영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마지막 대화를 나누려고요. 하얀 뱀은 은정이의 사진 앞에서 잠시 머물더니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정말 너니?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하얀 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얀 뱀이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은정아, 영숙은 딸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사람을 잘못 믿어서. 아니야 은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얀 뱀이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왜 그랬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수는 벽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정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하얀 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내 사랑을, 내 순수함을 모두 이용한 거야.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 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내가 첫 데이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은정아, 너 같은 순진한 여자가 어디 있어? 속이기 딱 좋겠다라고 친구한테 전화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도 신부 대기실에서 나를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알아? 그건 이제 저 순진한 년 덕분에 내 인생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잖아. 은정이는 민수의 속마음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 이미 늦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9살에 죽었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빼앗긴 거야. 하얀 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늙어갈 수도 없어.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슬퍼했어요. 은정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민수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얀 배는 민수 앞까지 와서 말했어요. 너도 이제 죽어야 해. 안 돼. 은정아, 제발. 민수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집 밖에서 기다리던 검은 배들이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은정아, 잠깐. 영어 할머니가 나섰어요. 복수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원한에 사로잡힌 채로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평안을 얻으려면 용서해야 해요. 영어 할머니의 말을 하얀 베이 잠시 멈춰섰어요. 용서라고요. 저 배인 같은 놈을 당신을 위해서 해요.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당신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은정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정아, 영숙이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진실만 밝혀지면 돼. 너는 이제 편안히 쉬어야 해.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그만 놓아줘. 엄마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수에게 말에 하얀 베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놈이 처벌받지 않으면 법이 처벌할 거야. 증거도 다 있잖아. 그때 정말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어 할머니가 미리 신고했던 거예요. 경찰이 와요. 이제 민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얀 벨은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민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 은정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평생 내 원혼에 시달릴 거야.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범애들이 따라다닐 거야. 안 돼, 제발. 그리고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계속 나타날 테니까. 민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강민수 씨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민수는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수가 끌려가면서 계속 빌었지만 하얀 범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수가 끌려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범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정말 가야 하는 거니? 영숙이 딸에게 물었을 때 하얀 범이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네, 엄마,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나도 사랑해, 은정아. 내 딸. 그리고 엄마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은정아, 전 이제 정말 편안한 곳으로 갈 거예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얀 범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뭐든지 말해봐. 매년 제 생일에는 미역국 끓여서 드세요. 그럼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알았어, 은정아. 그리고 가끔 제 무덤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 듣는 게 좋아요. 꼭 그럴게.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하얀 범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하얀 범은 따뜻한 빛과 함께 사라져갔어요. 마치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딸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슬프면서도 뭔가 훈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영어 할머니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딸분이 평안을 찾으셨어요. 며칠 후 민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은정이가 숨겨둔 녹음기의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수가 은정이를 살해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민수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체념의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영숙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딸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제 은정이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영수는 은정이의 무덤을 새로운 곳으로 이장했어요. 범죄자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에 더 이상 딸을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묘지는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은정이가 좋아했던 국화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새 집이 마음에 드니? 영수는 무덤에게 말하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은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당 한쪽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핀 꽃이었어요. 그 꽃을 보자 은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아, 너군. 영수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영수는 더 이상 슬픈 꿈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은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꿈속에서 은정이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엄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호 할머니는 가끔 영수근을 찾아서 안부를 물었어요. 딸 분 소식은 어떠세요? 가끔 꿈에 나타나는데 행복해 보여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원한을 놓아주고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으신 거예요. 영호 할머니의 말에 영수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청하네요. 저도 딸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1년 후 은정의 길에 영수군은 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역국, 김밥, 떡볶이까지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 즐겨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영수군은 딸에게 말했어요. 은정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라. 그때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은정아. 영수군은 딸의 존재를 느꼈어요. 더 이상 슬프고 원망에 찬 모습이 아니라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요. 마당의 국화꽃은 이제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어요. 마치 은정이가 항상 엄마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군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어요. 딸의 어둠을 풀어주었고 딸도 행복한 곳으로 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꿈에서 은정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대화가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빠와 함께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은정아. 엄마도 이제 마음이 편해.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나중에 만날 때까지요.
그럴게 딸아. 영수군은 이제 진정으로 딸을 보내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이제 자유로웠어요. 원한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민수는 감옥에서 매일 밤 은정이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어요. 영수는 가끔 은정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은정아, 엄마 요즘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미용실도 다시 열었어. 내가 좋아했던 그 자리에서 말이야. 무덤 앞에서 딸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영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무덤 근처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를 보았어요. 그 나비는 영수 주변을 맴돌다가 천천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은정이구나. 영수는 확신했어요. 딸이 나비가 되어 자신을 찾아온 거라고. 이제 영수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영수의 삶을 지탱해 주었어요. 그리고 딸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믿음이 영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국화꽃은 오늘도 영수의 마당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와 딸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표로서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3년이 흐른 후 박영수는 은정이의 무덤 앞에서 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3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영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의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민수는 은정이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여자들을 소개해 돈을 뜯어냈던 상습 사기꾼이었어요. 은정이는 그의 5별 피해자였지만 유일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재판을 지켜보던 영수군은 민수의 냉혹함에 치를 덜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이 그런 괴물 같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감옥에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간방에 뱀이 나타난다고 난리예요. 영화 할머니가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은정이가 아직도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죗값을 치를 때까지는 평안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수군은 더 이상 민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대신 영수군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사건 후 1년쯤 지났을 때 영수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용실을 다시 열기로 한 거예요. 은정이가 어릴 때부터 도와주던 그 미용실 말이에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영수군은 확신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꿈에서 응원해줬거든요. 엄마,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의 솜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용실을 다시 연 첫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영수군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수군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은정이도 이걸 원했을 거예요. 영수군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용실 한쪽에는 은정이의 작은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딸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엄마와 함께 일하자.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덕배지, 낯이 딸이 정말로 곁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은정이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은정이가 얼마나 흔히었는데 정말 좋은 딸이었어. 그래요. 우리 은정이는 정말 착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숙은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미용실 일은 영숙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일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슬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도 자주 일어났어요. 어려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 영수 씨 손에 뭐가 있나? 오늘 정말 예쁘게 해주셨네. 그냥 딸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영숙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미용실을 다시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딘지 은정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마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성은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 약혼자가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서요. 영숙은 귀가 번쩍되었어요. 혹시 은정이와 같은 상황은 아닐까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가 얼마나 벌고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리고 보험도 자꾸 들라고 하고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은정이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혹시 약혼자분 과거는 잘 아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족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영숙은 그 여성에게 은정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너무 무섭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상대방을 정말 잘 알아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해 보세요. 그 여성은 영숙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그 여성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말씀 듣고 알아봤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 취소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영숙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은정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은정이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숙은 딸에게 고마워했어요. 은정아 고마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서 꿈에서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 후로 영숙은 의도적으로 젊은 여성 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꼭 상대방을 잘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방의 인격과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영숙은의 조언을 듣고 위험한 결혼을 피한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모두를 영숙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숙은 이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요. 다행이야. 우리 은정이도 기뻐할 거야.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영숙은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딸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영화 할머니와 가까워진 거예요. 영화 할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영숙을 찾아와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은정이 소식은? 할머니 은정이는 이제 정말 평안해 보여요. 가끔 꿈에 나타나는데 행복한 모습이에요. 다행이에요. 원한을 놓아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화 할머니와의 대화는
영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세상에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겪나요? 많이 있어요. 또 해결하게 적은 혼들이 가족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요. 그럼 할머니는 그런 분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영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영화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일이요? 어머니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제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실제로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화 할머니의 제안을 며칠 동안 고민한 영숙은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은정이도 꿈에서 응원해줬거든요. 엄마, 좋은 일이에요.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숙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영화 할머니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찾아온 상담자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어요. 아드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경찰 조사는 벌써 끝났는데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영숙의 조언을 듣고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영숙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은정이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은정의 길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숙은 은정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주변에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계절도 아닌데 말이에요. 은정아, 너 왔구나. 영숙은 무덤에 대고 말하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 소리에 섞여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구원받았어요. 은정아, 정말 너구나. 내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밝고 평화로웠어요. 엄마도 새로운 삶을 잘 살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 은정아. 엄마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엄마, 이제 저는 정말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영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딸이 드디어 완전한 평안을 찾은 거니까요. 그래, 은정아. 이제 편안히 가거라.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알았어, 은정아.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프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고요. 은정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정. 영원히. 그 순간 무덤 주변에 하얀 국화꽃들이 한꺼번에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어요. 꽃잎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들 사이로 하얀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은정이가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은정아. 잘 가거라.
영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딸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더 이상 은정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완전한 평안을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대신 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일에 매진했어요.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영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 딸이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고요. 현재 영숙은 7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미용실 일과 상담 일을 병행하면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은정의 무덤을 찾아가서 근황을 이야기해줘요. 은정아, 엄마, 요즘 정말 바쁘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 덕분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 벌써 20분 넘게 도와드렸다. 무덤은 항상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어 할머니는 여전히 영숙의 좋은 동반자예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시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는 여전히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요즘에는 조용하다고 해요. 아마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가끔 민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니까요. 은정아,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쉬어. 오늘 봄날 영숙의 마당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국화꽃 대신 하얀 장미가 피어난 거예요. 어머, 이상하네. 국화만 피던 자리에서 장미가, 영어 할머니도 신기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딸분이 어머니께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후부터 영숙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미용실에 젊은 보조가 들어왔고 상담센터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언론들도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숙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런 인터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어요. 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숙은 정기적으로 강원도 하고 있어요. 주제는 항상 같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떠난 이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영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영숙은 은정이의 사진에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은정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게. 사진 속 은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마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하얀 장미는 사계절 내내 피어 있어요. 은정이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처럼 말이에요. 영숙은 이제 완전한 평안을 찾았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확신이 영숙호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정말로 영원하구나. 영숙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딸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은정이도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며 절망보다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영수와 은정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박영숙 어머니와 은정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영수고 어머니처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꿀 때 우리는 떠난 이들을 진정으로 기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